뉴욕시 택시 규제 당국은 앱 기반 택시 서비스를 위한 최저요금 기준을 설정하고 운전자들의 수입이 연 10,000불 이상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경 당국이 14대로 구성된 새로운 드론 군단을 현장에 투입합니다. 오는 2020년 인구조사 참여를 늘리기 위해 뉴욕 아시안 단체가 위원회를 결성하고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전 뉴욕시장이며 억만장자인 마이클 블룸버그가 대선을 향한 발걸음인 듯 공개적으로 트럼프의 정책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2016년 박신양이 주연을 맡아 성공한 KBS 드라마 동네 변호사 조들호를 주류 방송사 ABC가 리메이크합니다. 파이브스타, 최우수 등급을 받은 뉴 밀레니엄 뱅크가 파격적인 CD 스페셜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KBTV 뉴스9은 뉴 밀레니엄 뱅크가 협찬합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수요일 KBTV 9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뉴욕시 택시 규제 당국은 앱 기반 택시 서비스를 위한 최저 요금 기준을 설정해 운전자들의 수입이 연 10,000불 이상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뉴욕시 택시 리무진 위원회는 우버와 리프트 등 앱을 사용 호출하는 택시 서비스의 요금 체계 중 시간당 마일당 요금 체계를 새로이 산정 운전자들의 수입을 늘려주기로 승인하였습니다. 이로써 운전자들은 시간당 최소 17불 22전을 보장받게 됩니다. Passed today is not the end, it is the beginning. There will be further improvements, there will be further additions, but there will be no more waiting. 앱을 기반으로 하는 택시 운전자들은 이번 최저 요금 기준에 따라 맨하튼과 같이 교통 정체 구간에서 요금도 받는 일 없이 정차하거나 서행 시에도 기본 수입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뉴욕 시민들은 자신과 가족들이 택시를 이용할 때 종전보다 오른 가격을 지불하게 되더라도 교통체증이 많은 곳에서도 우버나 리프트 택시들을 쉽게 이용하는 편이 더 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8만여 명이 넘는 앱 기반 택시 운전사들은 오랜 기간 동안 투쟁해온 수입 보장을 일단 받은 셈입니다. 이번 뉴욕시의 결정은 다른 대도시로 그 여파가 파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최저요금 기준은 새해 1월부터 시행됩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 경찰 당국이 14대로 구성된 새로운 드론 군단을 현장에 투입합니다. 자세한 소식 양준하 기자가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경찰 당국은 그동안 경찰이 직접 현장에 투입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드론을 띄워 임무를 수행하는 드론 군단을 조직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바에 따르면 재난구조 현장이나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범죄 현장, 그리고 인질극이 벌어지는 곳이나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건에 접근하는 일을 경찰보다는 드론을 투입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신속한 해결을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UAV has thermal imaging cameras within the aircraft and can detect heat signatures emitted from a person, allowing us to quickly locate them. Once a subject is located, a second team can fly closer to them to get a visual of their face, helping to identify who they are. 뉴욕시 경찰 당국은 특수 훈련을 받은 경찰관들이 능숙하게 드론을 작동하게 될 것이며 드론은 일반 전기 순찰이나 교통 단속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오는 2020년 인구조사 참여를 늘리기 위해 뉴욕 아시안 단체가 힘을 합쳤습니다. 아시안 단체들은 인구조사 참여 확대를 위한 위원회를 결성하고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일강 기자입니다. 뉴욕 아시안 커뮤니티가 오는 2020년 인구조사에 적극적인 참여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민권센터와 뉴욕 이민자연맹 등 아시안 비영리 단체는 그레이스맹 연방하원 의원 사무실에서 캠페인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그레이스맹 의원은 인구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인구조사를 근거로 연방하원 의석수와 지원 예산이 결정된다며 아시안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인구조사에서 의석수가 감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론킴 주 하원 의원은 아시안과 이민자 인구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전 뉴욕시장이며 억만장자인 마이클 블룸버그가 대선을 향한 발걸음인 듯 공개적으로 트럼프의 정책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2020년 대선 주자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억만장자 마이클 블룸버그가 아이오와의 윈드 테크놀로지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학생들을 방문해서 지구 기후 변화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We've just got to have a government that faces the issues. You can't have a government that doesn't believe in science. I mean, for God's sakes, if you get sick, do you really want to go to a witch doctor? I don't think so. You want the best science there. 마이클 블룸버그는 학생들과의 만남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구 온난화 현상을 부인하고 외면하는 정책을 우회적으로 꼬집었습니다. 아이오와는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가 일찍 열리는 곳으로 이번 방문은 그가 2020년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겠다는 내심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마이클 블룸버그는 본격적인 반트럼프 행보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내년 1월 1일 이후 곧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월이나 2월에 열릴 것 같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미 정부 최고위층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바라는 이유는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비핵화를 촉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정상 간 담판을 통한 해결, 이른바 톱다운 방식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볼턴 보좌관은 추가 진전을 만들 거라는 희망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밀어붙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위해 문을 열어놨다고 이제 북한이 걸어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미중 통상 갈등에 대한 불안 속에 오일 주가가 대폭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준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휴전을 합의한 뒤 다시 긴장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자신을 관세맨으로 지칭하며 90일 협상 기간에 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곧 실무진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세부 의제를 두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증권시장은 요동을 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에 따른 미중 무역 전쟁의 재발 우려는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뉴욕 증권시장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전장보다 799.36포인트 급락한 25,027.07에 마감됐습니다. S&P 500 지수도 90.31포인트 급락한 2700.0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283.09포인트 급락한 7158.43에 장을 마쳤습니다. 현재 언론들은 이 같은 급락이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가 커진 것도 같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초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플린이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에 고급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뮬러 특검팀 소속 검사들은 워싱턴 DC의 미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플린 전 보좌관이 이번 수사에서 상당한 도움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플린 전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 인수위원회와 러시아 정부 관료들 사이의 상호 접촉의 내용과 맥락에 대해 직접 취득한 정보를 줬다고 특검팀이 전했습니다. 플린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선 캠프 및 인수위와 러시아 정부 사이의 공모 가능성에 대한 특검 수사는 물론 아직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다른 범죄 수사와 관련한 19번의 대면 조사에서 이런 정보를 털어놨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덕분에 플린 전 보좌관은 오는 18일 선거 공판에서 실형을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이 재판부에 풀린을 감옥에 보내지 말 것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신 인사가 유죄를 인정한 것은 지금까지 풀린 전 보좌관이 유일합니다. 술을 마신 채 자율주행차를 타고 운전을 하지 않고 달렸다면 음주운전일까요? 아닐까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가 캘리포니아주 101번 고속도로 인근 주유소에 테슬라 전기차를 세우고 운전석에서 40대의 한 남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고속도로를 달리던 테슬라 차량을 검문하기 위해 순찰대가 뒤에서 사이렌을 울리고 상향등을 켰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자율주행 운전이란 걸 인지하고 결국 순찰대의 차량이 앞에서 서서히 속도를 줄여가며 접근해 차를 멈춰 세울 수 있었습니다. 지난 1월에도 캘리포니아 베이 브릿지에서 자율주행차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던 남성이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경찰에 항변했습니다. 이날 술을 마신 채 자율주행차를 타고 운전했던 사람은 시 건설위원으로 밝혀졌습니다. 구치소에 갇혔다 풀려났지만 다음 날 법정에 출두해야 합니다. 2016년 박신양이 주연을 맡아 성공한 KBS 드라마 동네 변호사 조들호를 주류 방송사 ABC가 리메이크합니다. 보도에 김일강 기자입니다. 한인 배우이자 제작자인 다니엘 킴의 프로덕션사 3AD와 ABC 방송이 손잡고 KBS 드라마 동네 변호사 조드로를 리메이크한 드라마 증거 A를 제작합니다. 증거 A의 줄거리는 드라마 원작과 같습니다. 성공가도를 달리던 검사 앤드류 조가 검찰 내부 고발 사건에 얽혀 나락으로 떨어진 후 명성보다는 정의감을 선택해 소시민들을 대변하는 변호사의 인생 2막을 다뤘습니다. 시나리오 집필은 주류 드라마 살인을 피하는 방법의 작가 워렌 슈 레어나드가 맡게 됐습니다. 아직 주연 배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시안계가 맡게 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KBS 드라마 굿닥터 리메이크에 이어 이번 동네 변호사 리메이크로 미국 내 한국 드라마의 위상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지난 화요일 오후 플로리다주 95번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과속 차량에 치여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원은 이날 고속도로에서 로니 보텍스 씨와 관련된 차량 충돌 사고를 조사하던 중 갑자기 방향을 잃고 달려든 또 다른 승용차의 범퍼와 충돌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순찰대원은 차량이 덮치는 순간 우선 로니 보텍스를 떠밀어 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다행히 순찰대원은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브루클린에서 2명의 남성이 총에 맞아 1명은 숨지고 다른 1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은 이날 오후 2시 20분경 마르쿠스 가베이 블러드와 플라스키 스트리트가 만나는 코너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2명 중 1명은 목에 총을 맞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고 또 다른 1명은 엉덩이에 총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70살의 노인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노인은 화요일 오전 9시경 우드바인 스트리트에 있는 승용차에서 피투성이의 상태로 빠져나오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노인의 가슴과 어깨에는 여러 번 칼에 찔린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그는 엘머스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는 노인과 평소 잘 아는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재외 공간 공증 업무가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4일 한국 외교부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재외 공간 공증 발급 체계 구축 사업을 이번 달까지 완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재외 공간 공증 발급 사실 확인 시스템은 공문서 정보와 인증서를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전자문서 형태로 국내 기관과 외교부, 재외 공간과 해외 국가 간에 공유해 실시간으로 공증된 문서의 발급 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퀸즈 일원 상가를 중심으로 5개 간판 단속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적발되는 한인 업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브루클린과 맨하탄에 불어닥쳤던 뉴욕시 빌딩국의 단속바람이 최근에는 플러싱과 잭슨 하이츠 등 한인 상권 밀집 지역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인 간판업계에 따르면 최근 1, 2주 사이에만 해도 퀸즈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와 루즈벨트 애비뉴, 46 애비뉴, 잭슨 하이츠 등의 운영 중인 한인 업소들 가운데 허가를 받지 않은 간판이라는 이유로 시정부 단속반으로부터 벌금 티켓을 받은 사례가 30건이 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혜택을 내년 1월 1일부터 받기 위한 가입 마감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소한 가입자 수백만 명이 이탈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연방의회 예산실은 올해 전국에서 400만 명이 오바마 케어를 떠날 것이며 특별한 조치가 없을 경우 10년 뒤인 2027년에는 가입자 수가 무려 1,300만 명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부터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조항을 없애 가입자들의 선택을 보장하는 법 개정 작업을 올해 초 마무리한 것이 큰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경찰이 증가하는 성범죄 문제 해결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경찰이 발표한 11월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발생한 성범죄는 141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2.8% 증가했습니다. 누적 통계로도 증가세입니다. 전체 범죄는 7,692건으로 전년 동기 5% 감소했습니다. 대부분의 범죄도 감소했으나 유독 성범죄만 증가세입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지난 20일 열린 뿌리교육재단 2018년도 정기총회에서는 조진행 씨가 제9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이 뿌리교육재단은 미국에서 낳고 자란 한인 청소년들에게 뿌리의식을 심어주고 있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조진행 신임 회장님과 함께 이정화 명예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9대 신임 회장님이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뜻깊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네,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이면 저희 재단 설립 20주년이 됩니다. 네. 선배님들이 잘 해오신 이 기존의 사업과 또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켜야 될지 네. 생각해 보면 좀 부담이 더 크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하지만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뿌리교육재단의 설립은 어떻게 되는지도 참 궁금하거든요. 2000년 2월 28일 날 네. 뉴욕 한인회에서 저희들이 30개 단체장들이 모여서 앞으로 여기서 자라고 나는 한인 후예들에게 모국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사업을 하자 하는 데 대해서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거기서 결성이 된 것이 모국 방문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결성이 돼서 그것이 이제 뿌리교육재단의 모체가 돼서 거기서 이제 신임 이제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제가 선출이 됐습니다. 그 후에 많은 한인 사회 동포들의 후원을 받아서 첫 해 22만 불 정도에 우리가 모금을 해서 그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20년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2000년도에 시작했으면 벌써 18년이나 됐는데요. 네, 그동안 어떠한 사업을 펼치셨는지에 대해서도 그래서 말씀.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40명 정도의 9학년, 10학년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모국에 가서 실질적으로 역사, 또 분단된 조국의 현황,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고적이라든지 산업 현지 시찰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것을 실질적으로 보고 오도록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한 며칠간의 여정으로 그때 당시 짜고 보통 있죠. 2주, 12일 정도 이렇게 마다 했는데 그 위에 이제 지금 세월에 따라서 많은 그 프로그램 내용이 변경도 있었고 또 그 내용 자체를 봐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조 회장님이 또 전임 회장으로서 과거에 하시면서 이번 또 신임 또 새로 회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 회장님이 이제 말씀을 그래요. 구체적으로 그럼 조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모국 방문 사업과 그다음에 그 모국 방문을 다녀온 학생들이 또 그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그 포럼이라는 행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대학 탐방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대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불하고 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네. 모국 방문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는 장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또 사업 예산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마련을 하는 건지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걸 가장 저는 그게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각 사업마다 그 균형 예산제인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국 방문 같은 경우에는 네. 이사님들이 후원하시고 네. 또 학부모님들이 후원하시고 또 현재 경희대학교에서 네. 조달하면서 그 외 비용은 조달하면서 학생들은 네. 항공권만 구입하면 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쉽게도 1부는 여기서 마치고 네. 다음에 또 2부로 저희가 또 찾아뵈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진행 신임 회장님과 이정화 명예 회장님이셨습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